만약 130억 원의 자산을 가진 노인이 은행 앞에서 쫓겨났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은행에 그 돈이 전부 예치되어 있었다면요? 광주의 도심 한복판, 숨이 턱 막히는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땀으로 젖은 한 노인이 천천히 그러나 방향도 목적도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충장로 상업지구 절반의 건물을 소유했던 박순의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광주의 어르신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던 이름. 그러나 지금은 길을 잃은 노숙자처럼 보일 뿐이었죠. 여기가 어디였더라? 누군가는 그 말을 치매 노인의 혼잣말이라며 지나쳤고 누군가는 그녀의 옷차림만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거대한 기억의 조각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기억 속의 한 장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가 은행이었던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박순의 할머니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단 한 번의 물 한 잔 요청조차 용납되지 않는 참담한 모욕이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끌려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그녀가 이 은행의 가장 큰 예금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남겨져 있던 마지막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내 돈, 이 은행에 130억이 있었지. 박순의 할머니는 은행 앞 인도 위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무릎은 아팠고 허리는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다. 남편과 함께 가난한 시절을 견디며 한 채, 두 채 건물을 사들이고 임대업을 시작해 마침내 충장로의 큰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단지 흐트러진 머리와 헝클어진 옷차림 하나로 무시당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나? 은행 안 유리문 너머로 자신을 쫓아냈던 젊은 직원이 고객을 향해 웃으며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박순의 할머니는 문득 16살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누군가 외모나 배경으로 그녀를 무시했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공부하고 일하고 또 일해서 결국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세상은 다시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은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 생겨났다.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겠어. 그날 밤 박순의 할머니는 자신의 집 광주의 중심가에 위치한 본인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고급 주택으로 돌아왔다. 기억이 또렷해진 덕분에 그녀는 헤매지 않고 정확히 그곳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여보세요. 저 박순이에요.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할머님, 내일 제가 함께 은행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순의 할머니는 옷장 문을 열었다. 가장 깔끔하고 당당한 한복을 꺼냈다.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하며 다음날 해야 할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누군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보여주자. 그녀는 단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치매든 노인이든 외모가 어떻든 사람은 사람이다.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은행 문턱에 주저앉은 채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조차 닦지 못한 박순의 할머니.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마치 필름처럼 한 장면씩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부동산, 상가 건물들의 위치, 월세가 입금되던 날짜와 통장 번호까지, 그리고 그 모든 자산이 예치된 바로 이 은행.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무너진 듯 보였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오늘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 제 예금이 130억 원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군지 보여줄 차례야. 은행에 다시 들어선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복 자락이 은은히 흔들리고 곁에는 그녀의 변호사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제 자신을 쫓아낸 창구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제 저를 기억하시나요? 130억을 맡긴 고객인데요. 창백해진 직원의 얼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충장로 절반의 건물주이자 기은행 최대 예금주입니다. 어제 이 은행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본점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날은 정말. 하지만 박순의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모든 예금 전액 인출해주세요. 정적.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은행 전체의 침묵. 130억 원. 그 순간 이 은행은 광주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체는 알게 됐습니다. 한 노인을 함부로 대했던 그 은행이 누굴 놓쳤는지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 너무 비쌉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선택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 도시 전체에 가장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박순의 할머니가 은행을 떠난 후 광주는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의 전액 인출 소식은 순식간에 금융계에 퍼졌고 다른 은행 지점장들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르신이 정말 모든 예금을 빼셨다고요. 임대료 통장까지 전부요. 충장로 상인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그 은행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다며? 우리가 매달 내는 임대료도 거기 들어가던 건데 이참에 바꿔야겠어. 자연스레 그 은행을 떠나는 상인들이 늘어났다. 거래 중단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연대의 메시지였다. 어르신을 그렇게 대우한 은행이라면 우리도 거래할 이유가 없지. 은행 본점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감사팀이 직접 내려왔고 고객 응대 매뉴얼은 전면 수정되었다. 모든 고객을 외모나 말투로 판단하지 말 것.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큰 배려와 존중을 기할 것. 지점의 실적은 급격히 하락했다. 예금은 줄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지점장은 매일 밤 한숨으로 시간을 보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실수했을까? 한편 충장로 다른 은행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직접 지점장이 찾아와 박순의 할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예를 갖췄다. 저희 은행은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돈 때문에 하는 친절은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이면 됩니다. 그 말에 지점장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심, 그 한마디가 모든 기준을 뒤흔들고 있었다. 충장로의 가게들은 할머니에게 더욱 따뜻하게 다가갔다. 어르신, 오늘은 괜찮으세요?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때때로 치매 증상이 다시 나타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 어르신, 이쪽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가족처럼 챙겨주는 그들의 진심은 얼어붙은 기억 저편까지 따뜻하게 녹였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박순의 할머니는 마침내 새로운 은행을 정했다. 크고 번쩍이는 곳이 아닌
충장로를 오랫동안 지켜온 작은 향토 은행이었다. 지점장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환대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은행 한켠엔 할머니를 위한 조용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다. 언제든 오셔서 편히 쉬다 가세요. 저희는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이 배려에 박순애 할머니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광주 전체에는 조용한 변화의 물결이 번졌다. 모든 은행이 응대 매뉴얼을 다시 쓰기 시작했고 신입 직원 교육에 박순애 사례는 필수로 포함되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진정한 서비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그녀가 남긴 교훈은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이었다. 한 사람의 자존심이 한 도시의 금융문화를 바꿔놓은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부는 광주의 거리에서 박순애 할머니는 또다시 길을 잃었다. 치매 증상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르신, 춥죠? 이리 들어오세요. 오래된 찻집 주인이 문을 열고 할머니를 맞이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제가 지점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잠시 후 새로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다. 어르신, 모시러 왔습니다. 오늘은 차로 편히 가시죠. 지점장이 손을 내밀자 박순애 할머니는 그 손을 천천히 잡았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따뜻한 만큼은 분명히 느껴졌다. 차를 타고 가던 중 예전 거래하던 은행 앞을 지나쳤다. 순간 그녀는 멈칫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희미한 기억이 스쳐갔지만 곧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의 상처는 흐려졌고 대신 사람들의 따뜻한 진심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시간이 흘러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충장로에 특별한 소식이 퍼졌다. 박순애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 상당액을 치매 환자 복지시설 건립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다. 저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요. 그녀의 한마디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복지시설은 충장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지어지기 시작했고 완공된 후에는 할머니를 위한 전용 휴게실도 마련되었다.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보시게 될 거예요. 치매가 점점 깊어졌지만 그녀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를 모시는 은행 직원들과 충장로 상인들은 지금도 말한다. 우리 어르신, 우리가 지킬게요.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친절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그 사실을 말이 아닌 선택으로 증명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해져도 그녀가 남긴 존엄과 용기는 이 도시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진심이 먼저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